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영덕고등학교 축구부가 창단 4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3년 전부터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준우승하는 등 축구 명문고 반열에 오르자 국내외 프로구단의 영입제에도 물밑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신태용, 박태하, 김진규 등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영덕이 축구 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열린 제61회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에서 38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는데 영덕고 축구팀이 울산 학성고 FC를 결승에서 3대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팀도 이번에 우승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었는데 또 K리그나 해외 리그 진출해가지고 더 좋은 선수 되고. 지난 1982년 영덕고 축구팀이 창단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이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42년 만에 이번에 영예회에 청룡기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서 전국대회 규모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고 축구팀은 이미 2020년부터 각종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준우승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축구 명문고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올해부터 국내외 프로구단의 영입 제의와 축구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협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선수도 있고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도 3대1, 4대1 경쟁률에서 이제 저희가 한 20명, 21명 정도 이제 요 정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덕고 축구팀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 참가하고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에도 경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우승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6라운드 경기에서 FC 서울에 1대2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서울 조영욱에게 선제골을 내준 포항은 전민광의 헤더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16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서울 이승모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결국 1대2로 패했습니다. 포항의 이태석과 서울 강현무는 지난 1일 팀을 맞바꾼 뒤 새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고 승점을 챙기지 못한 포항은 시즌 첫 2연패에 빠지며 리그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중국의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학생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000km 넘는 임시정부의 역정을 임승우 MBC 청소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상하이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립운동길 순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잃는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만세! 6박 7일 동안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000km 독립의 발자취를 순례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순례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또 우리 선조분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찾았는지를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는데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청사에 방문을 해보니 생각보다 작고 허름한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그저 교과서로 암기하는 것만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이 진짜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홍커호 공원에 위치한 매헌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희생에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남경으로 이동해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와 이재양 위안소도 방문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애국활동의 흔적을 보았는데요.
다양한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이번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를 통해 보고 느끼며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숱한 위험 속에서도 독립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애국하셨던 게 너무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충칭연화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 사령부 청사 등을 탐방한 뒤 6박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중국이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중국 선열분들께서도 이렇게 덥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던 것들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와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간 5,000km 대장정. 순례단에 참가한 학생들이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 사랑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MBC 청소년 기자 임승우입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4.5의 근무제가 공직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 정선군이 전국의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주 4.5의 근무제를 시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주 4.5일 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말 그대로 한 주는 정상 근무, 한 주는 나흘만 근무하는 겁니다. 우선 오는 22일까지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과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대로 근무하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아이를 키우는 육아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7급 이하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근무해서 8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이를 격주 금요일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주 40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광역지자체에선 제주도와 충청남도, 경기도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가운데엔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요즘 그 젊은 직원들의 그 사고에 맞게 자기 개발과 휴식의 시간을 이제 충분히 이제 갖게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이제 높이고.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빠른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직원들도 확대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법제화돼서 확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다만 근무 인원이 동시에 빠지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 부서별로 신청자의 50%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4.5일제 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경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교는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와 공익용도 활용성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빈집은 포항시가 무료로 철거해 마을 주차장과 공유 텃밭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권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여객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 충격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상향식 물 분사 장치와 질식 소화포 등도 울릉도와 제주도 등 여객선 10척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안동은 24도, 포항은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34도, 의성과 김천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도 35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오늘도 폭염특보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습도까지 높아 더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동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경북 북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 성주는 2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4도, 성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봉화는 2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35도, 봉화는 3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31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